어둠 속에서 노인이 배를 움켜줍니다. 바닥을 구르는 거친 숨소리. 그때 전화기가 울립니다.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아? 수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 노인은 대답할 힘조차 없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볶음밥. 차가운 찬통에 담긴 노란 반찬들. 노인은 그게 아까워 또 데워 먹었습니다. 그 평범한 한 끼가 오늘 밤 노인의 장을 마비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아끼던 손길이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부모님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쩌면 매일 밤 조용한 시한폭탄이 끓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만성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뒤 넓은 집에는 만성 씨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차려 먹는 밥상. 그것만큼 처량한 게 없습니다. 만성 씨는 늘 밥을 한가득 해둡니다. 한 번에 해놔야 가스비가 아끼지. 며칠 지난 찬밥을 꺼내 기름에 대충 볶아 한 끼를 때웁니다. 남은 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또 꺼내 가스불에 데웁니다. 아직 멀쩡한데 버리면 벌 받는다. 노인의 눈에는 그저 아까운 음식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점점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고 조금만 먹어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체중은 한 달 만에 5kg나 빠졌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말에 찾아온 딸 은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쳐내립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만성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늙으면 다 이래, 아무 일 없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이 병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성 씨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지 씨가 달려와 아버지를 업고 응급실로 향합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위나 장에 큰 종양은 없습니다만 장점막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만성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10배가 넘어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에 은지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아버지의 손. 그 손이 너무나 가늘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해서, 내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저렇게 시들어가는구나. 은지 씨는 아버지의 마른 발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없는데 아버지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잡고 새벽 내내 기도했습니다. 정작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딸의 밥 걱정뿐이었습니다. 은지야, 너 밥은 챙겨 먹었냐? 그 말이 은지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퇴원하는 길. 은지 씨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왜 장이 이 지경이 됐는지 아버지가 다니는 동선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방 불을 켰을 때 은지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 된 냄비가 있었고 냉장고를 열자 정체 모를 플라스틱 통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변한 찬밥, 어제 먹다 남긴 찌개, 몇 번을 데웠는지 흐물거리는 반찬들. 아버지, 이걸 계속 먹었던 거야? 만성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다들 그렇게 산다. 의사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화된 장은 독소에 취약하다는 말.
냉장고 속에서 자라난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열의 강한 독소가 아끼고 아끼던 그 잔반 속에 숨어 아버지의 장을 매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은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 낡은 냉장고의 습관을 내 손으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지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방에 쌓인 낡은 플라스틱 찬통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냐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은지 씨는 묵묵히 싱크대를 비워냈습니다. 오래되어 흠집이 난 플라스틱 용기는 미세한 틈 사이로 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은지 씨는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반드시 깨끗한 유리 용기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 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은지 씨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식탁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딱 한 공기만 올렸습니다. 한 번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요리하여 남은 밥이 냉장고로 들어가는 일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깨끗이 씻은 물을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천연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아버지의 약해진 소화 기능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사 전에는 늘 미지근하게 끓인 물 한 잔을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노화로 건조해진 장 점막에 수분을 먼저 공급하는 신호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은지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후 30분 뒤에 하는 가벼운 산책은 마비된 장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은지 씨는 아버지가 걷는 동안 뒤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등을 살포시 밀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잘 익은 동치미 국물과 신선한 나물 무침을 몇 끼 조금씩 올렸습니다. 오래 묵혀둔 반찬 대신 살아있는 효소가 가득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성 씨는 처음엔 번거롭다며 화를 냈지만 딸이 땀을 흘리며 정성을 쏟는 모습에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딸이 건네는 무밥을 한 입 가득 넣고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성 씨의 배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가스와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늘 흑빛이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신기하게 속이 편하네. 만성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일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만성 씨의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깜짝 놀라 차트를 보았습니다.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이 다시 제 기능을 찾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 씨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거친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내 덕에 내가 살았다. 평생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 없던 완고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꺼낸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만 정답인 줄 알았던 노인은 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아끼는 법을 비로소 배웠습니다. 이제 만성 씨의 냉장고에는 남은 밥도 오래된 반찬통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이 채워둔 신선한 채소와 유리 용기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무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웁니다. 우리는 간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아깝다는 이유로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쉽게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아낌의 마음이 때로는 부모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담긴 건
어쩌면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남은 부모님의 쓸쓸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셔서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어떤 약보다 좋은 것은 자식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